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전국에서 시민들과 또 정치권 인사들이 광주를 찾지만 올해는 대선 등을 앞두고 더 많은 이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선거 유세만을 위한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초롱 기자입니다. 탄핵 전국 당시 주요 5.18 사적지의 방문객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초청됐습니다. 광주시는 초청장을 보내 오는 15일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전야제, 당일 기념식 등 주요 행사를 안내했습니다. 대선까지 보름여 앞둔 시기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5.18이 민주공화국의 기둥이고 민주주의의 심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가신다면 광주가 요구하는 중요한 요구들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는데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광주에 머무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호남 지지세를 공고히 하겠다고 목표한 만큼 치열한 선거 유세가 예상됩니다. 5.18 광주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광주가 나서서 6월 3일 이재명이 90% 이상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정을 두고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5.18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의 경우 지난 2일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하고 돌아간 만큼 또다시 온다고 해도 큰 환영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정당들 역시 앞다투어 5.18 행사에 나와 민주주의 정신 계승 의지를 보일 텐데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인이 이 정치 무대에서 현실 정치에서 5.18 그 정신, 5월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특별법과 보상법 개정, 국가 주도의 사적지 활용 등이 새 정부 공약 등으로 적극 논의돼야 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옛 시골 마을 어귀에는 만물장터로 꼽히는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어촌에는 가까운 곳에 마트나 가게가 없어서 필요한 먹거리를 구하기 힘든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장터가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자락 아래 50여 개 가구가 모여 사는 전남 영암군의 한 작은 마을. 대형 트럭 한 대가 마을 회관 앞에 자리 잡습니다. 주민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네방네 기찬장터가 도착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마을을 찾아온 이동장터입니다. 콩나물과 계란, 고기 같은 식재료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발이 없잖아요. 자식들 오기 전에는 동네방네 생기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는 이제 애들이 솔려들이 있으니까 사이다, 음료수, 콜라 그런 거 많이 사고. 마을에 있던 구멍가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읍내로 가는 버스는 하루 5번뿐이다 보니 그마저도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난 2022년부터 국내 40여 개 마을을 돌며 하루 2차례씩 이동장터를 운영 중인 이유입니다. 2주에 한 번 만물 트럭이 마을을 찾아올 때면 주민들은 335 모여서 본격적인 장보기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버스를 안 기다리고 여기서 물건도 구입할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찾을 수 있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처럼 인근에 식료품 가게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은 전국 농어촌 지역의 오랜 고민거리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 3만 7천여 개 마을 중 2만 7,600여 곳에는 식료품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경우 6,700여 개 마을 중 83% 이상이 소매점이 없는 식품 사막에 해당돼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동식 장터를 운영하는 전남 지자체는 영암군을 포함해서 3곳뿐입니다. 고가의 특수 차량과 운영 유지비, 전담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둘이 할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혼자 하는데도 이제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해야 되니까.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일정 부분에 지원을 해준다면은 아마 농촌의 새로운 활력 사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차량 지원으로 이동장터를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화연주입니다. SNS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범죄 조직이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쓰고 있어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화상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에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남성은 최근 지인을 통해 SNS에서 이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여성은 친밀감을 쌓은 뒤 남성에게 가상화폐 사이트를 알려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을 했지만 가상화폐 거래 예측이 정확했고 투자금도 돌려주자 의심은 곧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그 거래소 시그널이 다 맞다는 거에서 신뢰가 많이 생겼죠. 실제로 가상화폐 시세를 조작할 수는 없을 거다. 신뢰가 쌓인 만큼 투자 액수도 점점 커졌습니다. 50만 원에서 시작된 투자금은 한 달 동안 7억 9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투자금은 그동안 모아왔던 자금과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여성이 만들어준 남성의 계좌에 찍힌 800만 달러, 하나로 120억 원 투자 이익금입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가짜였고 이를 모르는 남성이 이익금을 회수하려고 하자 여성은 세금 문제가 생겼다며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계속되는 돈 요구에 남성은 수상함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제서야 가상화폐 범죄 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계속 문의를 하고 또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상하고 전형적인 사기 수법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남성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혹시나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 범죄 조직과 한 달째 영상통화 등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벌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 얘는 시간 끌면서 사이버 수사대한테 도와달라. 그리고 영상통화 결정자에 대해 영상통화도 해왔다. 대포 계좌도 이만큼 가져왔는데 내가 뭐 1원이나 10원 송금하면 추적해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어떤 것도 협조를 안 해준다고.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는 등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면서 SNS를 통해 접근한 가상화폐 투자 권유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내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앞두고 전라남도가 섬 지역을 둘러보는 크루즈 여행을 전국 최초로 기획했습니다. 항로에는 거문도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절경의 섬 백도도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거문도 주민들과 섬 지역 여행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가 여수의 밤바다를 누빌 수 있는 크루즈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전국 최초 섬 크루즈로 금오도, 거문도 등 여수의 섬을 항해하며 배에서 일몰과 일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5월만 시범 운항하는 건데 벌써 80%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남도민은 20% 할인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관련 내용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항로에는 영화 밀수의 촬영지이자 솟구친 기암 괴석으로 절경을 자랑하는 백도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백도를 보기 위해선 거문도를 거쳐야 했지만 이 상품은 거문도 체류 없이도 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도서민을 소외시키는 관광 프로그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1박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고 관광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상 거문도에서는 뭐 안 그래도 지금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거문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백도 유람선을 운영해온 여행업계도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럭셔리하고 편리한 크루즈 여행으로 관광객이 쏠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여객선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1박이라도 머무르면서 자꾸 관광을 활성화해서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런 걸로 인한 자생력을 육성해 준 여기에 본질을 둬야 된다 이겁니다. 관광 정책이. 적자를 감수하며 기존 항로를 유지해온 선사 측도 향후 배가 정기 운항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번 건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추후에는 이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남도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섬 관광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도 있고 그렇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소외돼 왔던 섬 관광 산업, 대형 크루즈의 등장이 지역 관광 활성화냐, 섬 주민 경제 침체냐를 놓고 또 다른 논란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시각장애가 있는 남성이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시각장애가 있는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황동아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 6주 이상 마운드에 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구단은 황동아 선수가 어제 오후 인천의 원정 숙소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고 검사 결과 6주 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동아 선수는 올 시즌 중간 개투로 출발한 뒤 4월 말부터는 선발 투수로 기용됐는데 황동아의 부상으로 기아 선발진에 또다시 공백이 생겼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기존 고등광기술연구소가 기술연구원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해 개원식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기념사에서 고도경 고등광기술연구원장은 초강력 레이저와 광기반 기술을 선도하고 우주와 국방, 바이오 등 미래 전략 분야 연구에 집중하겠다며 국가의 차세대 광산업 육성과 함께 글로벌 난자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